잠시 후에 짚어보겠다던 전현희 후보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현희 후보가 서울 경선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갑자기 순위가 확 올라오면서 누적 득표율 또한 바꿔주세요. 누적 득표율도 5위 차지했습니다. 원래 이현주 후보와 굉장히 좀 근소한 차이로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이현주 후보가 앞서기도 했었는데 이현주 후보가 6위, 전현희 후보가 누적 득표율 5위가 됐습니다. 김 전 부대변인께 일단 먼저 여쭤보고 민주당 한번 여쭤볼 텐데 국민의힘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민주당의 선거 제도나 이럴 때. 근데 이런 상황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결과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도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4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5위 안에 드느냐 마느냐, 뭐 정봉주 후보가 뭐 5위권으로 벗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여하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가깝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험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순위가 바뀌고 그게 단기간에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 없다. 역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 의미의 역동성이 아니라 다양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잔치뿐이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사실 저는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죽음이 있고 그 죽음에 대해서 차분하게 보고 나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굉장히 선정적으로 본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본인의 정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저는 그렇습니다. 정봉주 후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정봉주 후보가 지난주 상황에 봤을 때 그런 얘기가 박원성 전 의원을 통해서 나왔을 때는 경기도와 세종 대전에서 크게 어떻게 보면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3위를 했지만 2위 같은 3위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월요일 날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치명파를 얘기했고 또 며칠 전에는 그거 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 소위 말해서 견적이 끝나서 내가 충분히 2, 3위는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전략이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철저하게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는 좀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전현희 후보 관련해서는 그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한 뭐라고 하셨죠? 끔찍한 발언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표현을? 적절하지 않고 선정적인 발언이고요. 결국은 선정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수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선거공학적으로 예상되는 거고 그분이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준비된 멘트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멘트였는지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을 조사를 담당한 실무 책임자인 권익위 국장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창피한 줄 아세요? 소가리 누구 때문에 당황했는지 창피한 줄 아세요? 저는 압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성석준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거스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불쾌하셨다 생각되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측에도 얘가 여쭤보기로 했기 때문에 박 전 최고께 여쭤보겠는데 전현희 의원이 저 발언을 한 뒤에 아까 보여드렸던 순위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시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슈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투표를 하는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전현희 의원의 어떤 진정성, 진정 어린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신 분들이라면 투표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투표에 영향이 있었을지언정 그 영향력을 노리고 계획하에 전현희 의원이 고의적으로 저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보는 시선 자체가 저는 너무 좀 무자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뭘 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국장직을 지내셨던 분인데 국장이라고 하면 이 부처 안에서 상당한 고위급 공무원이고 장관과 직접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의 실무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직접 일을 하면서 아마 호흡을 맞췄던 일종의 동료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현희 의원께서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격해지셨던 것도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 고인께서 살아생전에 이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의 국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이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분명히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된다 이런 의사를 좀 피력해 오셨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 결과적으로 보면 권익위는 사건 종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고인의 심적인 부담,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과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여권에서 좀 전현희 의원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이 국장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만 좀 다시 한번 여쭤볼 텐데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전현희 의원의 순위 오늘도 유지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최종적인 순위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게 단순히 뭐 권리당원들의 투표 이렇게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예. 대의원 투표,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뭐 무당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